오늘은 저 같은 초보 식인인이들이 키우기 힘든 식물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기르다 실패한 식물도 있고 주변에서 다들 어렵다고 추천하지 않는 식물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은은한 색감과 동글동글한 귀여운 잎을 가진 호주 대표 식물인데요. 코알라가 먹는 유일한 먹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저 같은 식물 초보보다는 고수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유칼립투스는 속성수로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면 좋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선 이놈은 물을 정말 엄청 많이 먹는 식물입니다. 물을 매일 줘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르기 너무 어려운데요. 실내에서 기르면 물을 충분히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다 해도 물받침에 고인 물을 항상 비워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죠. 또 물을 많이 먹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물을 엄청 많이 주면 가습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호주의 대표 식물이라고 했죠. 호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뜨거운 태양이 생각나는데요. 호주 야생에서 자라는 유칼립투스는 충분한 빛을 받아야 하는 양지 식물입니다. 직사광선을 받아야 하는데 집에 베란다가 없으면 키우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통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란다나 야외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갈이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뿌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잔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뿌리에 붙어있는 흙은 최대한 털어내지 않고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물은 많이 먹어서 듬뿍 줘야 하는데 동시에 가습될 수 있어서 신경 써야 하고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둬야 하고 통풍도 잘 시켜줘야 하는 유칼립투스이지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는 소포라입니다. 소포라는 커다란 나무의 축소판 같은 생김새를 가졌는데요. 자생지는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길러보고 싶은 식물이기도 한데요. 생긴 대로 논다고 이 친구도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포라는 양지 식물이라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햇빛을 못 받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잎이 처지기도 한답니다. 물은 겉흙이 말랐다 싶을 때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흙의 상태입니다. 흙 상태가 진흙 같다거나 배수가 좋지 않다면 물을 주기적으로 주었을 때 가습이 올 수 있습니다. 소포라는 뉴질랜드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거름이 많은 흙에 키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은 흙을 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요. 물을 적게 주거나 너무 많게 주면 소포라의 잎이 모두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흙 상태를 체크하고 적절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더위나 추위에 약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은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실내에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제가 2번이나 키우기에 실패한 식물인데요. 로즈마리 향을 좋아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의 향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안정감을 주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실험을 통해 새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로즈마리는 체크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 잎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줄기 또는 잎끝이 검게 변하고 마른다면 가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따뜻한 곳에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잎이 검게 변하고 말랐다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잎끝이 늘어지고 말리는 현상이 생긴다면 물이 부족하거나 빛이 부족한 것 아닌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잎 사이사이로 바람이 드러들지 않으면 잎이 안쪽부터 말라 부서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잘 통하는 환경에서 관리해야 합니다.